자, 그러면 이번 보면 지금 복소수에 대한 부분인데 z 더하기 z바. 자,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z를 a 더하기 b, i 이렇게 놓게 되면 z 더하기 z바는 어떻게 되냐면 2a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a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0이니까 실수 부분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z제곱이 13 빼기 8루트 3 이렇게 되고 자, 이걸 가지고 뭘 구하라냐면 시계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z세제곱 마이너스 26z에 그 다음에 빼기 4 더하기 z분의 380을 구하라. 네. 어? 8루트 3i. 자, 이가 있잖아. 루트에 뭐가 되냐면 알파 i다. 그래서 알파 값을 구하라 그랬죠.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방정식. 방정식? 네. 어떤 방정식? 이거? z제곱이랑 z바 제곱을 한근으로 하는 방정식. 이거? 네. 얘를 가지고 뭘 해요? 걔랑 z제곱 바를 한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만들어. 아, z제곱 그 발을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풀었어요? 네. 좋은 방법이네. 자, z제곱에 발을 13 더하기 8 루트 3i 이렇게 놓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구했다 이거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풀었대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시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식을 잘 보면 여기 13이 있는데 여기가 26이거든? 딱 2배가 되는데 얘를 만약에 통분을 한다 그러면 z4제곱에 26z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얘를 있잖아.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z제곱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빼기 8루트 3i 이렇게 해놓고 양변을 제곱을 하면 z4제곱 빼기 26z제곱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식을 관찰했을 때 숫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주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값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계값을 구하라 문제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전부 다 뭐하냐 하면 i를 오른쪽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왼쪽으로 몰아넣고 양변 제곱해서 i를 없애는 거죠. 루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푸는 형태의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하면 z4제곱 마이너스 26의 z제곱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69 얘가 64 곱하기 3이 되니까 192인가요? 그 다음에 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넘어오면 얼마가 돼? 361? 그죠? 그럼 2항을 할게요 그냥. 361 는 0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알았으니까 얘를 이제 통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통분을 해보면 z분의 이렇게 될 거고 위에가 z4제곱 마이너스 26의 z제곱 이렇게 되고 380이다 이렇게 돼요. 빼기 4는 얘까지 통분하면 안 돼. 이건 어차피 숫자로 정해졌는데 굳이 얘를 통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361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계산을 하면 z분의 마이너스 361이니까 19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z만 구하면 되는 거네. 그죠?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이제 z를 어떻게 구할 거냐가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z를 구하면 되죠. 이 식을 가지고 얘를 안 써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z를 a 더하기 bi라 하고 여기다가 a 더하기 bi를 갖다 집어넣으면 z제곱이 어떻게 되냐 하면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2ab i다 이렇게 되고 이 값이 뭐냐 하면 13 마이너스 8루트 3i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얘가 13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b 얘가 2로 나왔으니까 빼기 4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b를 마이너스 a분의 4루트 3 이렇게 하고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에
얘를 제곱을 하면 a 제곱분의 4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쪽은 13이다. 자, 양변에 a 제곱을 곱하고 정리를 하면 a 4제곱 빼기 13 a 제곱 빼기 48 0. 그래서 얘가 a 제곱에 마이너스 16에 그 다음에 a 제곱에 빼기 3 플러스 3 맞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뿔마 4가 나오든가 아니면 뿔마의 루트 3의 i 이렇게 되는데 아까 a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잖아. 네. 그래서 a가 4밖에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a 값이 결정됐고 b 값은 여기서 갖다 집어넣으면 b는 빼기 루트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z가 4 빼기 루트 3 i 너라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실수하면 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거 그래서 아까 이름 뭐야? 김승우요. 어? 김승우. 김승우. 그러니까 승우가 얘기한 것처럼 얘를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해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도 한번 접근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3번 풀면 돼요? 어? 미안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심한 그 문제를 좀 많이 안 풀어본 것 같아요. 더 풀어야 되겠네. 지금 있잖아, 이거 전부 다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들을 해서 보는 거거든. 뭐 이상한 데서 뽑는 게 아니고 얘가 한 자리 다연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의 세제곱에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플러스 b 세제곱에 c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c 세제곱에 a 빼기 b다. 그 다음에 얘가 78 그래서 실제 있잖아 이거 지금 주는 문제들이 나름 있잖아 나도 있잖아 어려워 보이는 것만 일부러 뽑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 실망하지 마시고 대신 열심히 공부하시고 본인 걸로 만들고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더 잘 풀 것 같고 블랙라벨 3스텝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 블랙라벨 그게 교재죠? 블랙라벨 3스텝 잘 풀어야 돼. 2스텝은 당연히 잘 풀어야 되고 정석 마지막 문제 실력 정석 연습 문제 마지막 문제들 그 마지막 근처에 있는 한 두세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 약간 잘 변형돼서 학교 시험에 나오거든 과학고 시험에 그런 것도 꼭 풀어보고 있잖아 잘 풀었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좀 약간 있잖아 좀 고민하다가 풀었다 그러면 다시 꼭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이미 있잖아 알려져 있는 문제들은 보자마자 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 나중에 시험 볼 때 다 답안지에다가 서술형으로 답안 작성을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보자마자 풀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되는 것들은 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익숙한 형태의 문제들은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습을 해놔야 되거든. 자, 3번 보면 a 세제곱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게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이 식을 있잖아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있잖아 a를 b로 바꾸고 b를 c로 바꾸고 c를 a로 바꾸면 똑같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 식이 그죠? 이런 걸 대칭식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바꿨을 때도 똑같으면 이런 걸 윤환대칭식이라 그래. 그래서 이런 식은 이 뒤에 있는 거 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반드시 a 대신 b를 넣고 b 대신 c를 넣고 c 대신 a를 넣었을 때 이게 똑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는 a 빼기 b
그 다음에 B 빼기 C 이런 거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 이거는 있잖아 3차식이야. 그걸 몰라도 A에 관한 3차식, B에 관한 3차식, C에 관한 3차식. 그러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정리를 하는데 당연히 그냥 A로 정리를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B 빼기 C에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B의 세제곱 마이너스 C 세제곱의 A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상수항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BC의 그 다음에 B 그냥 넣을까요? B 세제곱 C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세제곱 그 다음에 78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식을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데 3차식이니까 당연히 조립제법 쓰면 되죠? 이 문제가 인수분해라는 문제를 알고 그러면 100% 조립제법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B 빼기 C에 그 다음에 B 빼기 C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B 빼기 C를 볼게요. 그러면 A 세제곱에 마이너스에 B제곱 더하기 BC 플러스 C제곱에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여기서 BC 나왔으니까 BC에 그 다음에 B제곱 빼기 C제곱이거든. B 빼기 C 나왔으니까 B 더하기 C 남을 거다 이렇게. 자, 요게 78 자, 이 뒤에 있는 식이 1, 그 다음에 A제곱은 0이고 그 다음에 빼기 B제곱 빼기 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에 B제곱 C 그 다음에 BC 제곱 이렇게 되고 자, 여기다가 B를 넣어보면 1,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제곱 그러면 빼기 B제곱 C에 마이너스 BC 제곱이 되니까 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A 빼기 B에 그 다음에 앞에 B 빼기 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A 제곱에 플러스 B, A 그 다음에 빼기에 C에 B 더하기 C 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78 이렇게 되는데 요거 뒤에 것도 11 그 다음에 C, B 더하기 C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가 위에 붙으면 인수분해가 되죠.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B-C에 그 다음에 A-B에 그 다음에 A-C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7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을 있잖아 유난대칭식이라고 그래. X하고 Y하고 A하고 B하고 C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 그래서 유난대칭식이 X 더하기 YZ 이런 것들 또는 XY, YZ, ZX 또는 A,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Z 제곱 이런 식들이 유난대칭식이거든. 그래서 이런 식들은 기본적으로 A 빼기 B, B 빼기 C, 그 다음에 C 빼기 A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인수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풀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있잖아 78이래.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뭐 해야 될까요? 이거를 소인수분해하고 여기다 숫자를 막 갖다 대입하면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 관찰을 해보면 이것도 다 요 두 개가 A 빼기 B 그 다음에 B 빼기 C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개를 더하면 A 빼기 C가 나오거든. 됐죠? 그래서 B 빼기 C를 치환을 하지 말고 그냥 있잖아 얘가 다시 쓸게요. A 빼기 B에 그 다음에 B 빼기 C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식을 A 빼기 B 그 다음에 B 빼기 C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있는 식은 2 곱하기 3 곱하기 13이죠? 78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제일 큰 거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뭐 13 뭐 이런 거 되겠죠, 그죠? 앞에 있는 이 값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얘가 만약에 1이다 그럼 얘도 1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뭐가 돼? 2가 되겠죠, 그죠? 이 두 개의 합이 얘니까 얘는 2가 될 거다 이렇게 돼. 또는 얘가 1이다 그러면 얘가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왜? 여기 3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3이 될 수 있는 거고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1, 3 이런 건 안 되겠지 이제 이따부터. 그죠?
그럼 얘가 있잖아. 꼭 얘가 1, 2 이렇게 될 필요는 없고 얘가 2가 되고 1이 되고 3이 될 수 있어요. 됐죠? 여기 소인수가 2하고 3이 있으니까 여기 곱하기 1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1, 2, 3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1, 2를 가질 수도 있고 1, 1, 3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1, 얘가 1 이렇게 되면 여기가 3이 될 수는 없잖아. 얘랑 더한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 세 가지밖에는 안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A 빼기 B가 1이고 그러면 A는 B 더하기 1, 그 다음에 B는 C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냐 하면 얘가 둘 다 1, 1, 얘는 2 이렇게 되니까 3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A가 얼마가 돼? B 더하기 1, 그 다음에 B는 C 더하기 2,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3. 마찬가지로 A가 B 더하기 2, 그 다음에 B는 C 더하기 1,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요? 그러면 이 식을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될까요? 답을 아까 가르쳤으니까 여기까지 풀어줬으면 A값, B값, C값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4번 맞춘 사람 넘어가도 돼 그럼? 응. 이거는 다 잘 풀었네. 자, 근대가이선의 관계 이용을 해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식 구해가지고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죠? 모르겠으면은 한번 풀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다음 시간에 클릭 시간에 질문하시다. 이거랑 패스? 맞아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넘어가도 될까? 나중에 있잖아 안 풀어줬다고 뭐라 하지 마요. 지난 시간에 있잖아 이거를 열심히 풀어줬더니 원장님이 끝까지 안 풀어줘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 있잖아 이렇게 열심히 풀어준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처음이라서 열심히 풀어줬는데 자 5번 보면 이거 왜 논란의 여지가 있지 이거? 5번 152이 나와요 이게? 152이 나올 수가 없어요 157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난 아니야. 123인데 121인 120대는 좀 나가고 제가 157. 낮이 아니면 17이 아니야 승인 안 낮이 나왔어. 근데 120 154? 3? 이게 156이 답니다. 자, 우선은 2차 함수에서 이거 뭐 창창 나오는 문제인데 몇십 년 동안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문자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건 최대치수를 따르게 가지게 되는데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결국에는 꼭지점의 위치를 범위 나눠주고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 마이너스 3a의 제곱에 플러스 b 이게 2차 함수. 그러면 범위는 3부터 6까지 보겠다 이거고 그러면 3a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2차 함수의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부터 6까지는 당연히 3에서 최소를 갖겠죠. 그치? 그 다음에 3a가 그러면 3하고 6 사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최소값이 9가 돼야 되니까 꼭지점에서 최소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9라 그러면 이런 식의 2차 함수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6보다 클 때는 꼭지점이 이쪽에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최소를 가져야 되거든. 뭐 얘가 밑으로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다 이거고 여기서 최소를 갖는다 이거죠. 6일 때. 그치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3a가 뭐보다 작냐 그러면 3보다 작을 때 즉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f3이 최소값 9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3을 갖다 집어넣으면 9, 그 다음에 빼기 18a 더하기 9a 제곱 더하기 b 얘가 얼마냐 그러면 9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9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8a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9가 되나요? 정리해보면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3a가 3하고 6 사이에 있다. 자 이때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게 되는데 이때는 꼭 시점에서 최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b가 9가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a가 6보다 크거나 클 때 그러면 따라서 a가 2보다 클 때다 이렇게 되고 그때는 6에서 최소값 9를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f의 6 이렇게 되고 6을 넣어보면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a 더하기 9a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 얘가 9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9a 제곱에 더하기 3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빼기 9에 a의 제곱에 빼기 4 더하기 3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a 빼기 어차피 그림 그려야 되나 이거? 그러면 a의 제곱에 암산 안 되네. 그 다음에 빼기 27 그래서 마이너스에 9에 그 다음에 a 빼기 2의 제곱에 이렇게 되고 빼기 36 플러스 36이니까 플러스네. 됐죠? 그래서 지금 범위에 따라서 a, b에 관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최종적으로 자 a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는 b가 9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쪽을 b축으로 보고 여기를 a축으로 보게 되면 여기를 9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9에 a-1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꼭지점이고 위로 블록이야. 0,0 지나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얘가 되고 2,9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똑같이 0이 되죠. 대칭으로. 그래서 3,0을 지나니까 그림이 이런 모양이 된다고. 대칭이 안 나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본 게 뭐냐 그러면 4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물어봤거든. 그래서 4a 더하기 b는 4a 더하기 b 이거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k라 놓자 이렇게 되고 k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b는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더하기 k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얘는 직선이죠. 직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그다음 k는 y절편이니까 언제 최대가 되겠어요? k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야? 네? 여기까지 했는데 언제 최대? k가 뭐라고? y절편. y절편이 언제 최대가 돼요? 그 사람 아무도 없음? 접할 때. 그러니까 접할 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할 때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꼭지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면 안 돼. 왜? 이 점에 있잖아. 기울기가 0짜리야. 미분 배웠으니까 극대잖아요. 이 점에서. 여기를 지날 때는 이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최대가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접할 때가 최대가 되겠죠. 됐어요? 그때 y절편이 최대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판별식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식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갖다 놓고 판별식 쓰려는 k값 나오는 거잖아요. 됐지? 여기까지? 이거 6번 다 맞았냐? 6번 앞으로 돼? 6번 이거 어떻게 폈어? 누가 다 폈어요?
이렇게 푼 사람 이렇게 풀었어요? 어? 이렇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풀었어? 3차원 정도 뭐라고? 3차원 정도 3차 방정식 세워서 풀었어요? 평평하게 잘 푼 애들이 있네. 이렇게 풀면은 노가다 뛰는 거고 노가다 한정 뛰어야 되잖아. 그치? 저기 우리 여학생들은 어떻게 풀었나? 노가다로 풀었어. 그러면 판에 있잖아 근육색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극각에서의 관계로 풀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있잖아 풀었으니까 이거는 패스하고 딱 방법 풀어줄게요. 자, 세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다. 그 다음에 x y 제곱 z 제곱의 합이 14. 그 다음에 x y z는 빼기 6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있잖아 우리가 이게 세 근의 합,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이렇게 보면 요 두 식을 이용을 해서 두 개씩 곱한 값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4 이렇게 되고 그 값이 14.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xy, yz, zx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xy, yz 그 다음에 z, x의 값이 얼마가 되냐 하면 넘어가면 빼기 10,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 개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있잖아 뭘 할 수 있냐 하면 x, y, z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거꾸로 세울 수 있다고. 그래서 1번 문제도 아까 했잖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용해서 뭐 방정식 세워서 푼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실제. 그래서 이런 접근법에 대한 부분은 꼭 정리를 하시고 이거 있잖아 잘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자 x, y, z를 세 근으로 하는 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t의 제곱, t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세 근의 합이 2니까 2t의 제곱.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게 빼기 5 그러면 빼기 5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죠. 극각에서의 관계를 거꾸로 쓰면 그래서 이 방정식의 세 근이 뭐가 되냐 하면 x, y, z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x 세제곱이 뭐냐 하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 x 5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있잖아 x 5제곱이니까 여러분들이 노가다 뛰었지. 만약에 이거 x 7제곱 구하라 그러면 못할걸? 풀 수는 있겠지만 그거 풀다가 있잖아 아마 두 문제 풀고 시험이 끝날 거야. 그래서 이게 차수에 따라서 우리가 있잖아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풀 수는 있지만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차수가 조금만 높아져도 하나만 높아져도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있잖아 x 5제곱을 구하시고 그러면 2의 x의 4제곱 이렇게 되는데 차근차근 하자. x 4제곱. 자 x의 4제곱은 2x의 세제곱 5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고 자 x 세제곱이 얘였으니까 그러면 2배를 하면 되죠. 그러면 4x의 제곱에 그 다음에 4x 제곱 맞나? 4x 제곱에 뭔가 뒤에 있구나. 9x 제곱 이렇게 되고 얘랑 곱하면 10x인데 계산하면 4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 x의 5제곱을 구해보면 9x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x 세제곱 대신 다시 2x 제곱 그 다음에 5x 빼기 6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x 곱했으니까 4x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18의 x의 제곱에 더하기 45x 자꾸 뒤에 거 빼먹네 22x의 제곱 그러면 45x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33x다 이렇게 되고 빼기 5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x의 5제곱씩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y 5제곱도 저렇게 될 거고 z 5제곱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풀이를 쓴다 그러면 y 다섯 제곱은 22 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3 y 그 다음에 빼기 54 이렇게 되고 z 다섯 제곱은 똑같이 22의 z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3z 빼기 54 얘를 변변 더하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의 다섯 제곱 y의 다섯 제곱 그 다음에 z의 다섯 제곱 22에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인데 그 값이 14라 그랬어. 그래서 14 그 다음에 33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뭐냐 그러면 2야. 그 다음에 162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162 54를 3번 더하니까 그래서 빼기 162를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니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이 아까 212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x 다섯 제곱 y 다섯 제곱 z 다섯 제곱까지는 아까 했잖아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을 하고 그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z 제곱의 합을 두 개를 곱한 거를 전개를 해보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 이게 차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계산량은 상당히 많아진다 이렇게. 그치 이거 그래서 이거 있잖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이게 있잖아 그 유명한 뉴턴이라는 분께서 찾아낸 건데 이거를 뉴턴 함등식이라 그래. 이렇게 그래서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 식이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빛을 발하는데 다섯 제곱까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으로도 커버가 돼요. 이렇게 푸나 그렇게 푸나 계산이 빠르다 그러면 별 차이는 없는데 대신 조금 더 뭐냐 그러면 논리전이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수가 안 나올 확률도 좀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지금 계속 있잖아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계속 있잖아 이런 방정식을 거꾸로 세우는 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솔직히 내가 주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꼭 이거 익히라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 걸로 꼭 만드세요. 7번 7번 나는 제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풀었다. 만약에 제이 코사인 법칙 쓰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문제 저기 학교에서 시험지에 나와 있잖아. 제이 코사인 법칙 쓰지 마시고 연장선이어서 회전선 이어서 회전시켜서 회전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는 회전시 자 내부 일정 P에서 각각 지점까지 열리기가 3루트 3, 3, 6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있잖아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9, 27, 36 딱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는 숫자거든. 이게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함부로 낼 수가 없어. 여러분들한테 낼 때 숫자를 그냥 아무나 막 주고서 그냥 풀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실제. 그래서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러니까 세 숫자가 피타고라스가 성립되는데 그래서 이 삼각형을 이렇게 뭐 많이 봤을 건데 얘를 있잖아 어떻게 하냐 그러면 60도 회전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3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3루트 3 그다음에 여기가 3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죠. 그죠? 60도를 회전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정삼각형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3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6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정삼각형이라서 3이거든. 그래서 이 세 수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되니까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60도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 길이를 x라 놓으면 j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실제 이 문제는. 그치? 그래서 x제곱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3의 제곱 플러스 3루트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 3, 그 다음에 3루트 3의 코사인 150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코사인 150도는 얼마냐 근데? 코사인 150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갖다 집어넣게 하면 되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쓰지 말라 그러면 딴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풀었다고? 이거 제곱사인 법칙 안 쓰고 푸신 분 어떻게 썼어요? 없어? 저기서 썼는데 마지막에 계산할 때 썼어요. 그냥 제곱사인 법칙 썼어요? 그냥? 네. 제곱사인 법칙 안 쓰고 쓴 사람 여기 제곱사인 법칙 쓰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일 무식한 방법은 여기를 x, y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 긋고 아니 수선이 아니라 좌표를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좌표 잡게 되면 여기가 0,0이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여기를 아니다. 여기 0,0 잡고 여기를 뭐라고 잡냐면 a,0이라 잡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가 되니까 여기가 2분의 a,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a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거리가 3루트 3, 여기까지 거리가 3, 여기까지 거리가 6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미지수 x, y, a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식 세 개 나오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지? 제곱식이니까. 물론 있잖아, 제곱은 사라져요. x 제곱, y 제곱은 빼게 되면 다 사라지긴 하지. 자, 예를 들어서 식만 써볼게요. x-2의 제곱에 그 다음에 y-2분의 루트 3의 a의 제곱 얘가 27,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a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36 이렇게 되니까 전개하고 빼게 되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진다고 실제. 그러니까 뭐 1차씩 나오긴 하는데 1차하고 2차 연립해서 풀면 연립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이렇게 되면 x값, y값 찾을 수 있을 거고 뭐 x 이거 x는 했어야 아까 풀었던 거고 x를 찾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a값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용을 해서 a를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풀게 되면 굉장히 짜증나거든, 솔직히. 이걸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복잡할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피타고라스 의미가 성립이 안 된다, 이 세 개가. 그러면 방법이 없어. 이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어떤, 얘는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이 세수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풀 수밖에 없다고. 설마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진짜 노가다 뛰라는 얘기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뭘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예를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회전을 해봤더니 여기가 150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각도가 150도야. 이거는 있잖아, 숫자를 일부러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요 삼각형.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있잖아. 이거를 이 삼각형이 아니라 지금 얘가 있잖아 3, 그 다음에 3루트 3,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길이가 1대 루트 3대 2가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하나로 모아놓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모아놓으면 얘가 뭐가 돼요? 60도, 30도, 90도의 특수각이 성립하는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죠? 길이를 잘 봤을 때 1대 루트 3대 2가 보인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삼각형이 직각인 것도 찾을 거고 여기가 60도라는 것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60도잖아요. 맞니? 그래서 여기 150도, 120도, 270도니까 여기가 직각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 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가 특수한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도 풀리고 저렇게도 풀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자유롭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한다고? 연립 방식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정리를 해주시고 아마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거야. 나오면 이거 먼저 풀겠어. 8번?
자, 두 양수 AM에 대하여 뭐냐 하면 A하고 이 AX 적었네. fx가 ax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gx가 fx, 그 다음에 gx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mx 더하기 4a 이렇게 돼 있고, 기울기가 양수의 직선 뭐 그림 그려져 있긴 한데 지금 얘가 했잖아.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자 그랬어. 자, 얘가 y는 gx 이렇게 되고, 요 점이 a가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될 거고. 근데 AB를 지름으로 하고 원점 O를 지나는 원을 그려봐라 그랬는데 이 잘 안 그려지네. 자, 이런 식으로 원이 존재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원점 O를 지나는 원 C가 있다. 원 C와 곡선 Y는 fx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는데 그림이 잘못 그려졌네. 이쪽에서 만나야 되죠? P가 이쪽에서 그림을 조금 대충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점이 P가 된다 했어요. 그림을 다시 그릴게. 원을 그린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낫겠네. 승규쌤 1시간 동안 수업 못 하신다. 어? 뭐라고? 승규쌤이 저렇게 그리시면 계속 그리고 계세요. 아, 그림을 계속 그리신다고? 네. 나도 그러면 잘못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가 B가 아니고 여기가 와 진짜 왜? A를 지나야 되는데. 자, 요 점이 P.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물어본 게 뭐냐 그러면 뭐냐 이거 P가 K, F, K. 그 다음에 지금 삼각형 ABP의 넓이가 방석배의 삼각형 AOB FK의 G-K로 구하시오.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 푼 사람? 없어요? 아, 이거 전멸이야 이건? 전멸이야? AB가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지름 나오면 얘랑 이렇게 여기서 여기 직각 만들고 얘랑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직각 만들고 이거밖에 더 있어. 지름 주어지면 지름의 양끝점하고 원주에 있는 점하고 연결해서 직각삼각형 만들고. 그러면 이 문제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 평면도형 문제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지만 이건 함수 문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제 있잖아 도형 방정식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다 그러면 이 직선 AP하고 PB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OA하고 OB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이 ABP하고 그 다음에 AOB하고 5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AB가 밑변이야. 그러니까 높이가 5대1이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 걷을 때 요 길이비가 5배 차이 나면 된다 이거죠. 조건이 3개가 주어지는 거거든. 그죠? 기울기에 대한 조건 2개, 그 다음에 넓이 조건 안에서 나오는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B가 1대5가 된다는 거 조건 이렇게 3개가 주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는 K 하나 있어, 그지? 그러면 2개까지 더 쓸 수 있는 거니까 A, B의 좌표를 정할 수 있겠죠? 미지수 2개까지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 하면 여기를 알파 콤마 이렇게 놓고 여기를 베타 콤마 이렇게 놓아도 우리가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저기 M이 있긴 한데 좀 약간 문제가 되네. 근데 이거 어차피 여기까지 잡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에 여기가 뭐가 되냐 하면 A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베타에 A 베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우선은 교점의 좌표가 알파 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빼기 4A는 0.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A분의 M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4가 빼기 4가 되죠. 자, 이런 식의 두 가지 조건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P의 기울기, 그 다음에 PB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거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K, A, K 제곱 이렇게 바꾸고. 저 OP가 아니라 AP야. 잘못 썼어요. AP하고 PB. 자, 그래서 AP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K-알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의 K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거든. 그러면 K 빼기 알파에 K 더하기 알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PB의 기울기는 똑같이 K 빼기 베타의 A에 그 다음에 K 빼기 베타의 K 더하기 베타다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얘도 약분이 되고 남는 게 A 제곱에 그 다음에 K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거든. 이거 좀 이따 넣을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그러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좀 이따 넣을게요. 어차피 진짜 넣어야 M에 관한 또 미지수가 또 나와가지고 우선은 좀 이따 쓰고 자 그 다음에 OA하고 OA의 기울기 그 다음에 OB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거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빼기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OA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알파 분의 A 알파 제곱이야? 그러면 뭐 당연히 이거는 그냥 쓸까요? A 알파 제곱 이렇게 되니까 알파 하나 약분되어서 사라지고 A 알파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OB의 기울기도 마찬가지죠. 베타분의 A의 베타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데 베타 하나 약분시키고 그러면 A 제곱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 그래서 빼기 3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A 값이 뿔마 2분의 1 나오는데 A는 2분의 1이야. 아까 M하고 A하고 약수라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A 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A 값 이거처럼 썼으면 조금 편했을 텐데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제. 이거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4분의 1 그 다음에 K제곱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M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빼기 4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빼기에 2MK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빼기 4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래서 넘어가면 빼기 3 이거 사라지겠죠? 그래서 K에 K 마이너스 2M이 0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K는 0은 아닐 거니까 2M이 되더라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건이 뭐만 남았냐 그러면 아까 이거 정과직선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5배 차이 난다는 거 쓰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과직선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보면 K가 2M이니까 이 좌표가 2M 콤마 이렇게 돼. 그래서 저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냥 2M이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2K가 아니라 플러스 2K. 어디 저기 어떠시? 이거?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러네. K가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그럼 여기가 빼기 2M.
K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m이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P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식을 일반형으로 바꿔볼게요. mx 마이너스 y에 플러스 4a는 여기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분의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2m을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m의 제곱에 그 다음에 y에다가는 여기다 넣으면 되죠? 아니네. P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다가 계산을 해야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식이 y는 2분의 1의 x 제곱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m을 넣으면 2m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2m 제곱 갖다 넣으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m 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4a인데 이것도 2죠.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거에 얘가 뭐랑 똑같냐면 5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원점에서의 거리니까 영영 집어넣으면 사라지죠. 그래서 2만 남는다 이렇게 되네. 이거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저때가 풀면 되는 거죠. 그치 이거? 번 자, ABC가 뭐냐 그러면 세변의 삼각형 세변의 길이라 그랬어. 그다음에 A가 요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려고 그랬는데 참고로 기출문제야. 자, 얘는 있잖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ABC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ABC의 대소관계를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가장 긴 편이 C니까 C가 A 더하기 B보다는 작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A 더하기 B분의 C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오니까 그럼 요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는 1보다 작다라는 걸 찾을 수 있다 이거고. 자 그러면 B 더하기 C분의 A는 B 더하기 C분의 A는 C가 제일 크다고 그랬으니까 요 B가 지금 A보다는 크거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 하면 A 더하기 C 분의 A보다는 작겠죠? 맞나요? 지금 이게 지금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데 등호가 빠져 있는 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지 지금 등호 들어가서 상관없네. 같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같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 분모가 얘보다는 더 크니까 이쪽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분의 A는 됐고 그 다음에 C 더하기 A분의 B. 그럼 얘를 뭘로 바꿔주면 되냐 그러면 뭘로 바꿀까요 이거? 잠깐 저 식을 증명을 해야 돼요. 얘를 있잖아 A 더하기 C분의 A 요거를 살짝 바꿀게요. 얘가 A 더하기 C가 아니라 A 더하기 B로 바꿔도 상관없지 그죠? 얘가 더 작으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뭘로 바꾸냐 하면 A 더하기 B분의 B로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변변 다 더하면 증명 끝났죠? 이거 두 개 더하면 1이니까. 자, 2번 ABC가 자, 20을 증명하라 그랬는데 요거 어디서 본 느낌이 있나요? 이런 거? 어디서 아니야. 본 거 같긴 해? 아니면 처음 보는 거야? 그거 같아. 어디서 봤는데? 아니, 어디서 보긴 봤어요? 한 시간 집에서 아, 헤론? 뭐 헤론도 들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세변의 길이가 ABC라고 그랬고, 그러면 여기를 있잖아. X, Y,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XX, 그 다음에 YY, ZZ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C당, Y 더하기 Z는 A당, 그 다음에 Z 더하기 X는 B당 이렇게 되고, 이걸 변변 다 더하게 되면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가 되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Y 더하기 Z가 얼마야? A 빼기 A 하면 얘가 분자로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2A로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2분의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요. 자, Y는 똑같죠. 그래서 Y는 여기 B 올라오면 2분의 A 빼기 B 더하기 C. Z는 2분의 똑같이 A 더하기 B 빼기 C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모양이 나온다 이거죠. 저 세 개 모양이. 됐지 그럼? 자, 그럼 여기서 자, A가 어떻게 되냐 하면 A가 뭐라고 했어? X 더하기 Y. X, Y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XY가 이렇게 되고, B는 Z 더하기 X였어요. Z 더하기 X. 얘는 2루트의 Z 더하기 X. C는 X 더하기 Y. 2루트 XY. 그래서 이거를 변변 뭐 할 거냐 그러면 곱해야지만 ABC가 나오겠죠? 그래서 세 개의 곱이 뭐가 되냐 그러면 8에 곱하면 X, Y, Z 이렇게 되는데, 이 X, Y, Z 갖다 집어넣으면 증명 끝난다 이렇게 되거든. 그치? A가 X 플러스 Y가 Y 플러스 Z라고 써. Y 더하기 Z예요. 미안해. 성훈아, 이거 따지면 성훈아. 이거 칠판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있잖아 다 안 보여. 지금 이쪽에서 사선으로 보니까 핑계인데. 아무튼 MT 아닌가? X X 플러스 여기가 Y. 이거를 제가 잘못 썼네. A가 뭐냐 그러면 Y 더하기 똑같은 거왜 두번 썼어? 10번? 네? 뭐? 승현이가 약간 이래가지고. 왜? 모르겠어. 무슨 의미야? 자, 이거 빨리 풀게요. 자, X, Y,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빼기 x, y, z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 문제도 있잖아. x 더하기 y 얘를 a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x, y를 b라 놓고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보면 t제곱 at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건 뭐냐 그러면 자, 이 두 근이 뭐가 돼요? x, y가 두 근이 된다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게 x, y가 두 근이 되는데 두 근이 어디에 있어야 돼? 빼기랑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의 분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1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두 근이 여기가 x가 되고 y가 되고 접해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접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래 분리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판별식 그 다음에 판별식부터 쓰면 자 a제곱 빼기 4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b가 4분의 1의 a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자, 두 번째는 두 근의 합 x 더하기 y인데 두 근의 합이 아니라 축. 자, 축은 2분의 a인데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는 함수값. 그래서 f의 1-a 더하기 b 얘가 뭐냐 그러면 0보다 크다. 그래서 b는 a 빼기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도 1 플러스 a 더하기 b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크더라. 자, 그래서 이걸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보면 자, 얘가 b는 4분의 1 a의 제곱 여기가 b축 여기가 a축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는 빼기 2부터 2까지 이렇게 되고 여기가 1 여기도 1 그 다음에 b는 a 빼기 1보다 크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직선의 위쪽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다 2 넣어보면 딱 이 점을 지나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얘도 마찬가지지. 빼기 2 넣어보면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직선보다는 위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보다는 밑에 영역이 되니까 이 부분이다 이렇게. 자, 그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러니까 이때 있잖아 a 더하기 z 그 다음에 빼기에 bz 얘를 k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a, b에 관한 좌표축을 만들고 지금 영역을 구해놨기 때문에 이걸 있잖아 b는 이렇게 될 거고 넘어가고 z로 나누면 z분의 1에 a다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빼기 z분의 k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기울기가 z분의 1이고 그 다음에 y 절편이 1 마이너스 z분의 k가 되는 직선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최대값? 범위. 그러니까 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언제야? 얘가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점들을 지나는 건데, 요 점을 지나기 전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지금 z분의 1이 잠깐만. 자, z 절대값 z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절대값 z분의 1은 1보다 작겠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z분의 1이면 이게 음수이고 양수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 점을 지날 때가 지금 그러면 최대 추수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두 점을 지날 때.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뭘 지날 때냐 그러면 2,1을 지날 때. 그래서 여기다 2,1 갖다 대입해 보면 되죠? 근데 저 절대값 z가 조건에서 1보다 큰게 아니고 1번 작단가? 그러면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다. 그죠? 아무튼 여기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거지. 양쪽 끝에서. 그래서 2,1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게 편하겠네. 그래서 2 더하기 z 빼기 z k. 그래서 k가 2가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1을 넣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1 넣어보면 어차피 이건 사라지고 k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2, 이쪽에서는 빼기 2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등호는 빠져야 되지. 구멍 뚫렸으니까. 그죠?